반가워요, 후배님들. 여러분의 경제 맷집을 키워줄 든든한 조력자 김선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바로 미국의 부채와 국가 자본주의라는 건데요. 선배님, 저는 오늘 점심값 아끼는 게 더 급한데 미국 빚이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월급 가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돈의 설계도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 15분만 선배랑 같이 이 경제 족보를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형 한 명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연봉은 5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통장이랑 카드 빚을 합치니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갑자기 아끼기는커녕 비싼 학원을 등록하고 최신형 컴퓨터를 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아껴 쓰는 거 안 해. 대신 내 실력을 엄청 키워서 연봉을 2억으로 만들 거야. 그럼 이 빚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 황당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이 딱 이 형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진짜 모습입니다. 보통 빚이 많으면 밥도 줄이고 잠도 줄여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긴축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빚은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보다 20%나 더 많아요. 수치로 따지면 120%가 넘죠. 이건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나 보던 무시무시한 숫자예요. 그런데 미국은 걱정 마, 우리 안 망해 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빚을 갚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나라의 경제 덩치를 빚보다 훨씬 빠르게 키우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빚이라는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엄청나게 키워서 지방이 티도 안 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돈을 펑펑 쓰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글을 쓰는 AI 기술은 물론이고요. 그 AI를 움직이게 만드는 심장 같은 존재죠.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반도체 기술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다 미래의 보안 시스템을 책임질 양자 컴퓨터나 지구가 아닌 우주로 거점을 넓히는 우주항공 기술까지 미국은 닥치는 대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단순히 남이 만든 물건을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의 천재들을 불러 모아 미래의 금광을 미국 땅에 미리 다 파두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잠깐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지금 상하황이 1940년대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미국은 전쟁하느라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 세계가 미국 망하는 거 아냐? 라고 걱정했죠. 그런데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전략을 썼어요. 우리에겐 몽둥이가 있다 라며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죠. 은행들에게 금리 올리지 마! 라고 명령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미국 경제는 이후 20년 동안 역대급으로 성장했어요. 빚을 갚아서 해결한 게 아니라 경제를 폭발시켜서 해결한 거죠. 당시 똑똑한 선배들은 정부가 망할 거라는 공포에 떨지 않고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주식에 올라타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 1940년대의 역전승을 2026년에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알던 경제는 자유시장이었어요. 정부는 심판만 보고 선수, 즉 기업들끼리 알아서 경기해라 는 식이었죠.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가 자본주의 시대예요. 심판이 갑자기 운동장으로 내려오더니 자기가 응원하는 팀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고 직접 골까지 넣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시장에만 안 맡겨. 우리가 직접 돈을 줄 테니 AI랑 반도체 공장 지어 라고 명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옆 동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국가가 대놓고 밀어주는 방식으로 미국을 성미까지 쫓아왔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의 37%를 미국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12%도 안 돼요. 미국은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러다 제조업 다 뺏기겠다. 이제 우리도 국가가 대놓고 찍어주는 산업만 밀어주자 라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찍어준 선수가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인텔 같은 기업들이에요. 예전에는 이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공장을 지어야 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국 정부가 칩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장만 지어주면 수조 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쏴줍니다. 너희는 망하면 안 돼. 우리가 뒤에서 돈을 계속 대줄게. 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 프로젝트예요. 여러분이 엔비디아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거대 프로젝트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무너뜨리지 않을 튼튼한 안전벨트를 메고 투자하는 셈이죠. 사회초년생 후배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뉴스에서 금리가 올랐다고 하면 무조건 주식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게 되고, 사람들도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해서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동안 이 공식이 전혀 안 맞았던 이유는 여러분이 연준이라는 브레이크만 보고 미국 정부라는 엑셀은 안 봤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인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 돈 못 쓰게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중국한테 지면 안 된다며 AI랑 반도체 산업에 수천조 원을 퍼부으면서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거든요. 정부가 특정 산업에 돈을 주사기로 꽂아 넣어주는데 금리 좀 높다고 그 산업이 쉽게 죽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금리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국가 주도형 성장 장세에서 돈을 벌기 힘든 겁니다. 미국 정부가 왜 하필 AI에 목숨을 걸까요? 그건 AI가 미국의 빚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생산성 치트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공장에서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 속도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AI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처리합니다. AI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 나라 전체가 돈을 버는 속도가 계단식으로 팍팍 점프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AI 열차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띄워서 나라의 덩치를 키우고 싶어 하네요. 그래서 기술자들에게 인권이나 규제보다 개발이 먼저야, 일단 달려 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현재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긴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통장에 적용해 볼까요? 첫째, 금리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금리는 날씨 같은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국가주도 성장이라는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둘째, 정부가 밀어주는 프로젝트에 내 돈을 태우세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목숨 걸고 지키려는 산업이 어디인지 보세요. 그게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이 산업의 1등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하방을 받쳐주는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셈이에요. 셋째, 저축만 하는 건 위험합니다. 정부가 빚을 해결하려고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만 쥐고 있으면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녹아내려요. 적어도 내 자산의 일부는 미국 정부의 엑셀 페달, 즉 성장 자산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2026년은 경제적으로 폭풍의 시대가 맞습니다. 파도가 높고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배가 알려준 이 설계도를 이해한 여러분은 그냥 겁먹고 배 밑바닥에 숨어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 파도가 어디로 흐르는지 알면 서핑을 즐기듯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선배가 말한 내용 한눈에 딱 들어오게 세 줄로 요약해줄게요. 화면 캡처할 준비 됐죠? 첫째, 미국은 빚을 갚는 대신 경제 덩치를 키워 빚을 무력화하기로 했다. 둘째, 자유시장의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AI와 반도체 산업을 직접 찍어서 밀어준다. 셋째, 현금만 쥐고 있으면 내 돈은 녹아내린다. 국가 프로젝트에 올라탄 성장 자산에 내 돈을 함께 태워라. 오늘 선배가 준비한 족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탄에서는 미국이 빚을 안 갚으면서도 더 잘 살기 위해 준비한 비밀 무기, 금융억압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갑자기 예뻐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선배가 다 읽어보고 답장해 줄게요. 지금까지 김선배의 경제족보였습니다. 후배님들 오늘도 성투하세요.